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2019년 10월 14일에 조국 장관이 그만두었죠. 경질되었습니다. 마침 그런 가운데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 라임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점점 일파만파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 이 3자 간에 그야말로 뭐랄까 치고받는 그러나 수면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보면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사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금융 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히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보면은 당시 청와대 5명 또 민주당의 7명 등 범여권의 20여 명에 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흔한 얘기로 로비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보면은 또 어떤 명단에는 그 무슨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수혜를 받는 그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는 금융 사기 사건에서 점점점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 모양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상 거의 식물총장에 가까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사회생에 어떻게 보면 반전의 기회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막무가내 방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올 7월경에 보면 옵티머스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크게 쟁점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한 5천억가량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1조 5천억가량의 라임과 비견해서 제2의 라임 사태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건 옵티머스의 설립자였던 이혁진 씨, 이 사람이 뭐냐니까 임종석, 그 당시 2017년부터 2018년 한 2년 가까이 청와대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양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구속되어 있는 윤모 변호사, 이 사람도 한양대 출신이고, 또 지난해 10월 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조원 민정수석 밑으로 들어와 있다가 최근 6월 7월경에 그만두었던 이모 변호사, 여성입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보면 한양대 출신입니다. 이른바 거기다 참 추미애 법무장관도 한양대 출신이군요. 참 묘하죠. 그런데 더욱더 그저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면 이 변호사, 이 여성 변호사는 사실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올 한 6,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친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경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밑에서 당무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정에 있던 그냥 변호사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끈끈한,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그 이상의 파워가 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이 변호사가 지분을 갖고 있던 1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던 그 회사는 뭐냐니까 바로 옵티머스가 만든 자회사로서 옵티머스가 5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흔한 얘기로 금융 사기를 치면서 그 돈 세탁을 하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 회사입니다. 뭔가 이거는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단순히 금융 사기가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리저리 연루되어 있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 최근에 다시 확 불거지고 이러저러한 정황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좀 회방 놓고 막으려 한 흔적이 역력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상황이 여기까지 번지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성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뒤늦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이제 수사가 필요하니 추가로 파견 검사를 요청하면서 4명
4명도 뭐냐까 명단을 자기들이 작성해 줄 테니 대검에서 4명을 추려서 그 다음에 법무부에다가 품신하여 법무부로 하여금 파견 명령을 받아달라라고 올린 겁니다. 그나마도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것은 단순히 금융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정의 게이트에 냄새가 역력하니 엄중 수사하라라는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성윤 씨가 그나마 4명. 그래서 많이 보면 이제 법조계에 능통한 분들 이야기는 그 4명 와봐야 4명 일반 검사 이런저런 검사 넣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4명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갖다 파헤칠 만한 그런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는 이른바 지휘부의 의지. 이 2가지가 중요하다 하는데 뭐 지휘부의 의지는 저는 뭐 그건 아예 기대할 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나마 뭐 4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특수 수사 검사, 특수통 검사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윤 씨가 당초 4명 파견을 갖다가 요청해 4명 추가 파견을 갖다가 법무부에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대검에 올린 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4명 갖고 택도 안 된다. 10명. 그래서 10명 안팎으로 어제 13일이죠. 법무부에 품신하면서 그래도 정말 보면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와 같은 성격의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 나갔었던 뭐 최재순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허윤회 씨를 갖다가 구속 수감한 남지현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검사들을 갖다가 이제 박아서 10명 저 추가로 파견해 주십사 하고 법무부에 얘기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추미애입니다. 역시 추미애입니다. 왜냐하니까 윤석열이 10명 요청하니까 그걸 받아줄 리가 없죠. 엿장수 마음같이 뚝 잘라서 5명만 갖고 수사하라 라고 다시 오늘 조금 전에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파견을 승인한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당초 그냥 무슨 금융사기, 그래서 금융사기에 그저 몇몇 일부 공무원들이 껴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게이트라고 그러죠. 그 청와대가 또 뭐 예를 들면 여러 권력기관에 이러저러한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애꿎은 국민들의 피땀을 갖다가 자신들이 착복하는데 권력이 작용되었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늘 입만 열면 얘기한 공정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미온적하게 마지못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또 시선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결국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나와서 아니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뭐 그런 건 처음에 있지 않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식으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갖다가 단순한 금융 사기로 그저 거기에 연루돼서 한탕 해먹었던 그 사람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합니다만은 당장 보세요. 이 옵티머스 하면은 물론 이번에 이제 구속된 그 사람하고는 원래 싸웠던 사람입니다만 이혁진 씨 설립자 어땠습니까? 아니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멀쩡하게 대통령 비행기 얻어 타고 베트남 거쳐서 어디 거쳐서 미국에서 버젓이 지금 뭐 세탁업인가 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그제도 보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이고 저 수사공조 미국과의 저 수사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인도받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미온적인 거죠. 우리 최근에도 여러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신병 확보해서 체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바보같이 바로 안 들어옵니다. 미국 같은 거기에서 보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소송을 걸게 되죠. 그러면 그 소송이 마무리되는데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라임이고 옵티머스고 다 까맣게 잊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치판에 쭉 있어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4년 차 되면은 반드시 뭔가 터집니다. 정말 애누리 없이 터집니다. 김영삼 정권 4년 차, 5년 차 그 무렵에 터졌던 것이 한보 사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소장이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상당한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들이 이리저리 감옥 가게 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야당 당시 평민당 의원들도 함께 평민당 계열이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감옥에 가는 대표적인 몇몇 분들이 있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5년 차 때 이런저런 게이트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게이트가 터지면서 결국은 대통령 두 아들 홍업, 홍걸 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도 예누리 없이 보면 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부는 역대 가장 청렴한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호언장담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친형과 다음에 멘토였던 최시중 다음에 왕차관이었던 박영준 다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보니까 이 옵티머스나 이 라임 공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분들의 공통적 이야기입니다. 과거 정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보면 민주당 이쪽 운동권 이 친구들이 보면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과거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들 여기는 뭐냐니까 이 굴뚝산업에서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해도 굴뚝산업에서 뜯어먹고 뇌물 받고 그러다 감옥 가고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 운동권 친구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영특한 게 이 친구들은 금융 당장 달리 멀리 볼 거 있나요? 1년 전 오늘 그만두었던 조국 그것도 보면 결국 금융 문제 아닙니까? 사모펀드라고 기억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누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펀드 게이트라고. 1년 전 조국의 그 펀드나 지금 라임, 옵티머스 할 거 없이 이 금융 사기 이 금융 갖고 한번 튕겨먹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1999년, 2000년에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중기에 보면 그 당시 진짜 벤처 열풍이 불거든요.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당시 보면 액면가 500원짜리가 200배씩 튕겨 올랐고 거기에 200배 튕겨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누군가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청와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정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 게이트죠. 근데 유야무야 덮였던 겁니다. 그때는. 몇 개만 드러나고. 근데 이번에 보면 이 386 운동권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석과 동기동창인 이혁진 또 그와 관련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특히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보면은 라인과 관련해서 이강생가 하는 친구한테 돈을 5천만 원 받았니?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니? 그 5천만 원 통과할 수 없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다가 그 이강세 출입 기록을 다오 라고 요청했더니 청와대에서 못 주겠다. 조금 전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정말 보면은 이게 짜고 치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그리고 이와 같이 보면 이들이 뻔뻔하게 그야말로 국민 눈을 가리면서 또 때로는 쇼를 하듯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 결국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수사해서 적당히 덮으려는 이 기색이 역력한데 야당 단순히 말로만 특검하자고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좀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